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요.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하루 평균 40건 정도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간, 월간이 아니고 하루에 40건 정도씩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수 김호중 씨 최근에 논란 많이 되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음주운전을 인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많이 늦었긴 합니다만.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길도 윤예린 변호사와 함께 이 음주운전 사례들, 이 법적인 처벌, 대응까지 같이 한번 정리해보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요즘 하여튼 뭐 뉴스를 뒤덮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 사례가. 일단 음주 후에 뺑소니 사고더라고요. 네네. 법적으로 일단 어떤 처벌이 됩니까? 일단은 도로교통법에서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인정될 경우 네. 형량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 벌금. 김호중 씨 사고 났는데도 그대로 도주하였기 때문에 일단은 사고 미조치 혐의 인정될 것 같고요. 또 상해 사망과 같이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미조치했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가 적용이 돼서 형량이 증가됩니다. 김 씨 같은 경우는 사고 17시간 뒤에서야 경찰에 출석했고 음주한 적 없다고 계속 거짓말을 하다가 어제 음주 사실 시인했잖아요. 사실 대부분의 음주운전 관련 사건에서는 측정이 잘 이루어지고 그 측정에 문제가 없어서 음주 사실을 밝히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아주 간혹 특수한 경우에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골머리를 썩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뉴스에 뭐 음주 측정 과정이 잘못돼서 무죄가 났다는 뉴스 들어서 간혹 어떤 분들은 음주 단속 걸리면 일단 측정 거부하라 뭐 이런 잘못된 상식 가지고 계셔서 음주 측정 거부하다가 음주 측정 거부로 재판받고 호된 결과를 받기도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음주 측정을 늦게 하면은 사고 당시 수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운전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제때 측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요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해서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정황상 증거에 따라서 가정을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역산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사고 당시 음주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동석자의 증인이나 음주량을 파악할 수 있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입증이 쉽지 않은 것도 좀 사실이긴 합니다. 근데 이 김 씨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유흥업소 갔다라고도 하고 뭐 식사 자리에서도 술이 나왔다라고 하니 동석자나 접객원 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음주 사고를 낸 후 시간이 흘러서 30분에서 90분 후에 음주 측정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사고 직후 경찰의 정황 보고서와 뭐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뭐 이 가해자가 혀가 꼬이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상당히 술에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에 있어서 뭐 음주운전 밝히는데 아무 문제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있으니까 뭐 이런 잘못된 상식 가지고 혹시라도 음주 측정 거부하시거나 도주하시는 분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게요. 신승호님이 음주 사고 나면 도망가는 게 유행이 될까 봐 무섭네요. 근데 주변에서 근데 다양한 증언도 쏟아지고 있고 CCTV도 쏟아지고 있고 또 압수수색 통해서 뭐 주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다 자료를 또 확보하고 있다고 하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본인이 요청을 했느냐 아니면 또 소속사 대표는 자신이 지시한 거다 이렇게 또 진술을 했어요. 네네.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덮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소속사 대표는 자기가 범인 은닉죄를 저지른 교사범이라고 시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소속사 대표가. 네, 이게 범인 은닉죄는 이게 범인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을 도피해달라고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고 그 부탁을 들어준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이거를 지시하고 뭐 이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도피를 시켜달라고 부탁한 사람, 뭐 지시한 사람은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 이 될 거고 범인 도피를 시킨 사람이 정범이 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매니저가 자신이 운전을 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대신 출석을 했으면은 네네네. 이제 매니저가 범인 은닉죄의 정범이 되고 이를 시킨 소속사 대표는 범인 은닉죄의 교사범이 됩니다. 일단은 김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뭐 나 숨겨달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라고 해라, 뭐 이런 부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김 씨는 일단 범인 도피죄의 교사범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한 범인 은닉죄 관련 처벌 대상은 소속사 대표와 대신 출석한 매니저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네. 소속사 대표가 김 씨의 사촌형이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범인 도피죄의 특례 조항에 따라서 사실 처벌되기가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친척이면? 네. 형법 151조 제2항은 친족 또는 가족이 범인 은닉죄를 저질렀을 시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면 범인을 은닉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해서 법에서 아예 범인은닉죄의 특례 조항으로 규정해서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일반적인 상황에서 음주를 하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자수시키면 자수한 사람은 범인은닉죄의 정범, 부탁한 사람은 교사범이 성립돼서 3년 이하의 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입니다.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유명 가수가 음주운전 후 운전자 바꿔치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적도 있습니다. 징역형까지 가능한 범죄니까 혹시라도 당황한 마음에서라도 시도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또 내가 모르는 곳에 CCTV도 많고 보는 눈도 많고 사람들이 녹음 녹화되는 휴대폰 다 가지고 다니는 세상인데 네. 운전자 바꿔치기 거짓말 한 번 하다가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아주 조사에 있어서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또 이번 사례에서는 진짜로 누가 먼저 이거를 지시 혹은 부탁을 했는지 더 뭐 밝혀질 부분이 아마 수사를 통해서 나오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김호중 씨가 사고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그냥 뺑소니를 낸 이유 중에 하나로 공황장애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경황이 없었다. 근데 공황장애 같은 게 이제 만약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정상 참작이 되겠습니까? 뭐 정말로 이제 이 사고 후에 운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어떤 공황장애가 발생해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도주를 했다라고 할 정도라면은 뭐 참작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의사나 전문의 소견 진단이 있으면은 공황장애로 이제 뭐 자신이 사고의 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라는 부분들이 양형에 참작할 가능성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근데 뭐 심신미약이나 심신상실 정도의 당황이 아닌 뭐 일상생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사고 후에 도주하였다라면은 참작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이후의 상황들이 지금 CCTV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 씨가 사고 이후에도 뭐 정상적으로 전화를 했다라든가 뭐 제품을 구매했다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나타난다면은 재판부에서 공황장애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졌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만약에 물론 이것도 조사가 정확히 더 이루어져야겠습니다만 의도적인 증거인멸이 뭐 이번 사례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증거인멸죄 거기다가 수사방해로 공무집행 방해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까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증거인멸은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타인이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뭐 이런 증거를 사용하도록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고요. 형법에서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있습니다. 속인다는 건데요. 위계가.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김 씨의 범행에 대해서 매니저가 이제 증거를 인멸하였다라고 하면 타인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한 거니까 이제 증거 인멸죄 되고 또 이거를 속여서 내가 블랙박스 메모리칩 안 숨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속이면서 이제 경찰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도 가능한데 일단은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범인응닉죄와 같이 또 친족의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특례 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친족이 아닌 매니저가 숨겼느냐, 네. 본인이 숨겼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아이고, 줄줄이 나옵니다. 곽정은 님이 음주운전은 살인만큼 위험한 겁니다라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어도 솜방망이 처벌이 됐던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 30대 방송인이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만취 상태 또 역주행으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어요. 근데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 이거 뭐야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지적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일단은 이 건에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가 범죄 적용이 돼서 1년 이하의 징역, 5년 이하의 1년 이상 5년 이하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는 범죄였습니다. 근데 이 건 이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도 하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를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2년의 실형을 내린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는데요. 이게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형량이 많이 감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뭐 참고적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이거 좀 살펴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되는 범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사고 없이 단속에 걸려서 이제 음주운전에 걸렸다. 뭐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지 않았다라고 하면 첫 번째 기소 시에는 뭐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짧은 기간 내에 또 음주운전이 이루어졌고 재범 방지 노력 등 하지 않고 뭐 반성의 정도도 미흡하다라고 하면은 바로 실형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 주의하시고 절대 음주 후에 운전대 잡는 일 있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참, 근데 이번 사례도 보면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사망을 했는데 목숨을 잃었는데 이게 그래서 음주운전은 자살행위가 아니라 살인행위라고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남의 가정을 다 망쳐놓을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유족과 합의가 됐다. 본인도 반성을 한다. 그래서 징역 2년이다.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유전무죄라는 말이 또 비판도 나올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술을 마시고 나서 뭐 네. 예를 들어서 운전은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운전석에 앉아서 너무 더우니까 시동 걸어서 에어컨만 쐬고 잠을 좀 잤다. 네네. 근데 이런 사례가 음주운전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어요. 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제 도로 위가 같이 아닌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차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에어컨만 켜고 있었다. 네. 술 마신 상태에서. 예. 그러면 음주운전은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고의로 차량을 움직일 의도가 있을 때 인정이 되는데요. 움직일 의도. 네네. 근데 우리가 차량 시동을 걸고 이렇게 브레이크에서 발 떼면서 차량이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매우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판단된 사례를 좀 살펴보면요. 네. 에어컨을 틀려다가 실수로 기어를 만져서 음주운전을 하겠다는 운전자의 주장에 대해서 어허.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m 정도 운전한 혐의로 1m?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자신도 모르게 후진기어를 건드리는 바람에 차량이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이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고 후진기어를 넣지 않는 이상 차량이 뒤로 움직였을 리는 없다라고 하면서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m밖에 안 움직였지만 움직일 의도가 있었다라고 본 거네요. 네. 근데 또 반대로 무죄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에 타서 그대로 잠든 분이 이후 이제 내려서 근처에서 소변까지 보고 다시 차에 탑승했는데 이때 차량 브레이킹이 꺼졌다 켜지기를 반복하면서 이게 차량이 수미터 이렇게 전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법원은 그 해당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길인 점을 고려하면 실수로 기어 변속 장치를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뭐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고 했다면 사고가 난 이후에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잠이 들진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죄가 선고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이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기어를 건드려서 차가 움직이거나 뭐 불안전한 주차 상태, 도로 여건 등으로 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 결정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인용하면서 이러한 판단이 나오기도 해요. 야,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네. 그냥 술 먹고 운전석에 그냥 앉는 것 자체가 일단은 하지 안 될 말아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까지 왔습니다. 네네. 근데 참 주차를 이상하게 해놓고 가가지고 네네. 다시 운전대를 좀 잡았다. 네네.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상황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 대리기사님 운전하신 다음에 운전을 하는 경우들도 문제고 네. 이제 대리기사님 불러놓고 대리기사님 찾기 어려울까봐 잠깐 이렇게 좀 큰 골목으로 나오겠다. 뭐 대리기사님이 오시기 전에 뭐 차 조금만 빼달라는 게 요청 받아가지고 그쵸, 그쵸. 몇 미터만 나가죠. 조금 이렇게 뺐다라고 하는 경우 해가지고 이제 신고되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네, 음주운전의 판단 여부는 차가 움직인 장소가 도로이든 주차장이든 상관없습니다. 불문하고 운전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음주운전에 모두 해당하고 다 재판 가서 선고받습니다. 이게 주차장이든 어디든 상관없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술 마시고 단 1m만 운전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발생하면은 직접 차를 운전하시기보다는 지인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이 차를 움직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리기사님 오시기까지는 한 20분 남았는데 네네. 자꾸 뒤에서 지금 저 빨리 차 나가야 되니까 앞에 차 빼주세요 해도 그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움직이면 안 된다. 양해를 구해야겠네요. 네네. 양해를 좀. 그리고 또 하나
전동 킥보드라든지 네. 자전거 탈 때도 이제 음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음주 네네.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 요것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되나요? 네네. 전동 킥보드 같이 이렇게 개인형 이동 장치에도 음주운전 기준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허.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네, 상황이고요.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서 이제 정하고 있는데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음주 자전거 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려면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전거 또한 자전거나 킥보드 또한 이렇게 이동장치 교통수단이 돼서 이런 술을 먹고 혹시라도 운전하시는 분 있으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렇죠. 최근에도 사고 사례를 보니까 그 자전거 도로에서 술 취하신 분이 비틀비틀대다가 맞은편 도로에서 빨리 달리는 자전거들이랑 충돌을 해서 크게 다치는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경수님이 음주운전은 성욕, 식욕처럼 욕구입니다. 살인죄로 무조건 구속 10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라고. 아이고, 피해자는 영구 장애가 되거나 인생을 잃은 겁니다. 가족들 인생까지도 이렇게 아주 쓴소리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해서 했던 사람이 또 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그래서 더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윤예린 변호사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적인 걸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